여러분, 롯데그룹의 위기, 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롯데그룹은요, 사드 보복 이후로 악재만 계속 덮쳤어요. 사드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했던 백화점 투자, 대형 마트 투자 다 철수했잖아요. 롯데그룹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거의 10조 이상 깨먹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온라인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롯데그룹은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쿠팡이나 G마켓이나 11번가나 위메프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성장하는데 롯데온은 돈만 까먹고 성장을 못했어요. 성장을.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턱 터지면서 비대면 이코노미, 언택트 이코노미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여기에도 롯데그룹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현금이 안 돌아요. 현금이 안 돌아요. 그만큼 롯데가 유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안 돌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데는요, 좀비 기업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롯데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롯데의 핵심 계열사라고 이야기하는 롯데 쇼핑이 쉽게 말해서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겁니다. 1 미만. 이자 보상 배율이 1일 때 벌어서 이자를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못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롯데가 그 짝입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이자 보상 배율이 2.55였습니다. 좋았거든요. 2.55면. 그런데 2019년에는 0.87로 떨어졌습니다. 0.87로. 2019년에. 보세요. 0.87로 떨어졌죠. 그런데 2020년에는 더 지독하게 됐습니다. 7일까지 떨어졌어요. 0.7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지금 1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1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롯데쇼핑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그 롯데쇼핑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 사실 2년째 0.87, 0.71이잖아요. 2년이면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한계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년이 됐을 때 좀비 기업이라고 쓰거든요. 3년이 됐을 때. 지금 롯데쇼핑은 좀비 기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해도 영업이익이 3,461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19.1%나 감소했습니다. 19.1%. 야, 이러면 롯데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기업이 죽는 거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데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라는 이야기로 제가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롯데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저는 심각한 기업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기업이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곳이 롯데쇼핑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 이거는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어떤 민낯을, 대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도 지금 벌어서 이자를 못 내요. 신세계 이러면 백화점도 있지, 면세점도 있지, 석탑감도 있지, 잘한다고 난리를 치는 곳이에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 보상 배율이 3.44였습니다만은
2020년 작년에는 0.70으로 떨어졌습니다. 0.70으로. 여기도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1%나 급감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세계는. 신세계 푸드도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 여기도 이자 보상 배율이 2019년 3.72에서요. 0.78로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신세계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IMF, 코로나19 이것 때문이잖아요. 매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30억 원 정도 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8%가 줄어들었는데 여기가 와우 이자 보상 배율이 처참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2였는데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는 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0년에는요. 0.2라는 거 0.2. 이거는 처참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처참하게 됐다. 현대제철이 말입니다. 그 큰 덩치가. 이게 옛날에 한보철강이잖아요. 한보철강. 예. 현대제철 지금 박살났다는 이야기예요. 대한항공은 오히려 말입니다. 대한항공은 2019년에 벌어서 0.29니까 이자도 못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20년에 뭐 대한항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두산중공업이요? 여기도 처참하죠. 2019년에 2.13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요. 0.34에 0.34. 두산도 마찬가지 2.04에서 0.5로 떨어졌습니다. 0.5로. 여러분 이게 일시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망하면 우리 기업에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신세계니 현대제철이니 롯데쇼핑이니 대한항공이 좀비 기업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은요. 충격으로 봐야 돼요. 이게 우리 기업들 좋아진다 경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기업의 위기가 몰려 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들마저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